의정부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이 여성을 살해했다고 자수한 40대 남성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또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대상은 확진자들이 나온 동에 사는 주민 244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각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이 없는 대학가 상권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일부 상점들은 아예 문을 닫는 등 붕괴 위기에 놓였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소시지를 넣어 핫도그를 만들어 파는 등 위법 행위를 한 식품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이 여성을 살해했다고 자수한 40대 남성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1시쯤 40대 남성 A씨가 서울 도봉경찰서 앞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목한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로 출동해 집안을 살펴본 결과 20대 여성 B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또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대상은 확진자들이 나온 동에 사는 주민 244명인데요.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 일주일 새 모두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들은 모두 같은 동에 사는 주민들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아파트 CCTV를 확인한 결과 가족을 제외하곤 확진자들끼리 접촉한 순간이 없었다며 엘리베이터 등 아파트 공용 공간에서 바이러스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각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이 없는 대학가 상권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학생들만 바라보고 장사를 해온 상가들은 손님의 발길이 끊기면서 일부 상점들은 아예 문을 닫는 등 붕괴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양주의 한 대학교 구내식당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지만 식당은 휑하니 비었습니다. 간간히 식사를 위해 들어오는 학생들로 한두 테이블 채워지는 게 전부입니다. 예년 같으면 시험 기간이어서 가장 북적여야 할 시기지만 코로나19로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교내 식당은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학생들? 주룩이 아니고 수학생이 많이 하는 거예요. 작년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요? 3분의 1밖에 안 오죠. 인근에 위치한 매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의 발길은 끊긴 채 물건을 정리하는 종업원만이 분주합니다. 간혹 간식거리를 사기 위해 띄엄띄엄 학생들이 찾을 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출도 지난해 비해 70% 이상 크게 떨어졌습니다. 어때요? 작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줄었어요? 너무 많이 줄었죠.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7, 80%? 대학가 인근에 위치한 상가는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대학교 앞 한 편의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임대문이라는 플랜카드만 붙어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자 문을 완전히 닫은 채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건물 안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집기들만 나뒹굴고 있습니다. 상가 인근에 버려진 음료수 병들로 이곳이 편의점임을 짐작케 할 뿐입니다. 그나마 문을 닫지 않은 커피숍도 장사가 안 되긴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같으면 점심시간 학생들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거려야 하지만 텅 빈 테이블에 적막감만이 감돕니다. 장사가 안 되는 걸 알지만 혹시 있을지 모를 손님들 때문에 문을 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당연히 안 돼. 지금 학교 지금 여기 학생들 보이잖아요. 지금 이 학생들은 시험 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매출에 당연히 떨어졌죠. 당연히 사람들 떨어졌어. 그냥 버티는 거죠. 저. 그동안 실습 때문에 학교를 찾는 일부 학생들로 근근히 영업해온 대학가 상인들은
이제 2달간 이어지는 여름방학을 어떻게 버틸지 걱정이 앞섭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이 줄어들지 않으면 2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대학가 상인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의정부 고산지구와 밀락지구를 운행하는 206-5번 마을버스가 지난 1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206-5번 버스는 정읍마을 고산 1단지에서 고산지구를 거쳐 탑성역과 밀락지구, 고산지구 등지를 순환합니다. 이용요금은 기존 마을버스 요금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고산지구를 경유하는 버스는 1-7번과 1-9번 등 총 3개 노선으로 늘었는데요. 의정부시는 앞으로 고산지구에서 노원역이나 잠실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소시지를 넣어 핫도그를 만들어 파는 등 위법 행위를 한 식품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5월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등 360곳을 수사한 결과 총 61곳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위법 행위 63건 중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 사용한 경우가 3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적발된 업체 5곳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예정이며 나머지는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대진대학교 제9대 총장으로 이명문 박사가 취임했습니다. 이명문 총장은 연세대 이학사와 이학 석사를 거쳐 미국 텍사스 주립대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임 총장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정보전산원장, 산업협력단장 등을 역임했고 2014년 12월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대학, 자랑스러운 대진대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생들이 희망을 느끼는 대학, 교수님들이 보람을 느끼는 대학, 직원들이 행복한 대학, 지역사회에서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대학으로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내에 자동 심장 충격기 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3개 중 1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멎은 심장에 단시간 고압 전기를 통하게 해 다시 뛰게 하는 응급처치기구, 자동 심장 충격기. 심정지 후 4분 안에 심폐소생술과 함께 사용하면 환자 생존율은 3배나 높아집니다. 문제는 이런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자동 심장 충격기가 무용지물인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곳은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단지 내 설치돼 있는 단 한 대뿐인 자동 심장 충격기를 꺼내 들여다보니 녹이 쓸어 있고 배터리 유효 기간이 지난 탓에 버튼을 눌러도 기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의 위치를 안내하는 스티커는 엉뚱한 곳에 붙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상 상황에서 자동 심장 충격기가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방치돼 있는 상황. 배터리가 작동 안 해서 장비 안 켜지고 위치 안내 표시 없고 경보음도 안 울리니까. 경기도가 시민감사관 20여 명과 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동주택과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등 약 500곳 중 150여 곳에 설치된 자동 심장 충격기들이 재구시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엉터리로 방치해둔 곳이 3곳 중 1곳꼴인 겁니다.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자동 심장 충격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설치된 자동 충격기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감사를. 경기도는 시군구 보건소에 시정과 권고를 하고 감사 결과에 대해선 법령과 지침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경기주TV 구영슬입니다. 지역을 알리는 데에는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 가운데 문학예술작품을 통한 방법은 더욱 깊은 여운을 남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학작품과 문화유산이 숨쉬는 곳곳을 이슈메이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한탄강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기념해 포천시가 설립한 문학상인 포천 38 문학상의 첫 수상자들이 발표됐습니다.
대상은 김종서 씨의 중편소설 관북대로가 차지했는데요. 관북대로에는 포천인의 서사가 황금처럼 묻혀 있다는 소감을 밝혔고 최우수상은 권소희 씨의 운천리에 사는 버팔로에 돌아갔는데 한국전쟁 속 미군 병사와 한국 소녀의 애틋한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문학상에 이어 포천시가 창작 동화를 발간했습니다. 시의 대표 명소 한탄강 지질공원을 배경으로 한 한탄강에서 소곤소곤을 발간한 건데요. 지역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융복한 미술에 도전해 만든 작품으로 한탄강 마스코트를 중심으로 3가지 이야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시는 이번 작품을 시작으로 지오북스 시리즈를 통해 지속적으로 한탄강의 지질 유산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활동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주시는 회암사지 기와 연구에 나섰습니다.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양주회암사지 기와 조선 500년을 덮다 학술대회를 열고 회암사지 출토 기와의 가치를 논의했습니다. 시는 이번 연구 성과를 토대로 양주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2020 양주회암사지 왕실축제의 전면 취소에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메이커들 만나봤습니다. 최근 경남 창원의 한 유원지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여름만 되면 잠깐의 부주의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순환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른 무더위로 예년보다 빨리 물놀이의 계절이 시작된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순환사고는 모두 3만 7천여 건. 이 중 16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환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강원도로 5년간 3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발생 시기별로 보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8월에 가장 많은 순환사고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시기는 6월입니다. 6월의 경우 물놀이를 하기엔 이른 시기지만 많은 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주변의 바다나 계곡 등을 찾는 경우가 많은 반면 안전요원 등이 배치되지 않아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놀이 사고 사망 원인별로 보면 수영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30.2%로 가장 많았고 안전 부주의와 음주 수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장소별로 보면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 정도인 76건이 하천이나 강에서 발생했습니다. 강의 경우 지형에 따라 유속과 깊이가 급격하게 달라져 물놀이 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일기예보상에서 많은 호우나 집중호우 혹은 이제 그쪽에 이제 풍랑주의보나 이런 게 발령이 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외출이나 물놀이를 가시는 걸 삼가 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게 자신이 수영이나 이런 쪽에서 자신 있다 해도 이게 너무 물이 깊거나 한 곳으로 가는 거는 조금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순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의 착용입니다. 특히 수영 금지 구역에 들어가지만 않아도 사고 발생의 위험은 크게 낮아지는 만큼 기본적인 안전규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에는 최저기온 20도, 낮 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덥겠는데요. 일조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도 길어지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차단제를 바르는 등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한 주간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수요일까지도 하루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7월 중순까지 장마 기간이 예상되는 만큼 기상 변화에 따라 언제든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기상 변화에 대해서 예보를 잘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